안녕하십니까. 에pochTV의 청자들 TV입니다. 에pochTV의 건대들 30번째 이야기. 오늘은 성공적인 사업이나 시책을 위한 문제인식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사나 직장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또는 자영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재빠진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사업이나 시책에 내재되는 문제를 인식 도출해내는 방법과 그에 필요한 정보 탐색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문제와 문제점의 정의, 제2장 문제인식 역량을 키우는 행동지표, 제3장 문제인식 장벽의 파괴 전략, 제4장 문제인식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 관리 팁, 5장 문제인식을 위한 가이드 5가지 팁, 제6장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실계명, 제7장 쓸데없는 사업정보를 버리는 기준 7가지 팁입니다. 먼저 문제와 문제점의 정의입니다. 문제란 무엇인가? 바라는 상태에서 현재의 상태를 빼서 그 차이나 불일치나 갭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의 유형 10가지 열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모르는 문제, 의문이나 질문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당혹스러운 문제, 곤혹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 변화로 초래되는 문제, 이상해지거나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상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사건이나 사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달성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목표나 과제의 형태로 제기됩니다. 여섯 번째, 토론을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의제나 테마로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결론을 내야만 하는 문제, 현안이나 제안으로 제기됩니다. 여덟 번째, 의견이 나눠지는 문제입니다. 쟁점이나 논점으로 논의됩니다. 아홉 번째, 장애로 초래된 문제입니다. 난관이나 지장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열 번째,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내부 문제입니다. 부조리한 상황에서 초래됩니다. 이상의 문제 유형 10가지는 각각 또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란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으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을 말합니다. 예컨대 난폭운전으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난폭운전은 문제인가 문제점인가? 자동차 사고는 문제인가 문제점인가? 결론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문제이고 난폭운전은 문제점입니다. 문제인식이란 무엇인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문제를 제시하고 해답을 밝혀내고자 하는 자각현상을 말합니다. 네 번째, 문제인식이란 무엇인가? 내재된 문제를 분명히 알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판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대처하려는 의식을 말합니다. 제2장 문제인식 역량을 키우는 행동지표입니다. 문제인식과 문제해결 대안 개발 과정입니다. 개발 과정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문제의 정의입니다. 문제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2단계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입니다. 문제의 발전 과정이나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원인의 규명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제4단계는 대안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대안의 설정 및 파급 효과를 분석합니다. 제5단계는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문제 해결의 시나리오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인식 및 이해 역량입니다. 수집한 정보 및 정보원 연계를 통해서 발생 또는 대비할 문제를 적시에 감지하고 사안의 성격, 발생 원인, 제약 조건,
파급 효과 등을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을 규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 문제 인식 역량 향상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 인식 역량입니다. 남들이 쉽게 간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민감한 통찰력을 보이며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여 소속 기업, 단체, 부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 역량입니다. 다양한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외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해서 선택하여 핵심 정보를 파악해내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보 분석 역량입니다. 문제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들 간의 연계성, 중요도, 인과관계 등을 파악해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의 원인 분석 역량입니다. 문제의 핵심과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원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잠재된 문제 예측 역량입니다.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장래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된 문제를 찾아내서 분석하고 소속기관과 소속 부서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감안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10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상 또는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 미래에 비전이 없는 사람. 네 번째, 독단적인 사고를 고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부인과 소통을 싫어하는 사람. 여섯 번째, 지나치게 바쁘거나 지나치게 한가한 사람. 일곱 번째, 이론에만 집착하는 사람. 여덟 번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타인의 대안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홉 번째, 프로세스, 과정을 무시한 채 아웃풋, 산출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열 번째, 전례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3장, 문제인식 장벽의 파괴 전략입니다. 먼저 문제인식의 장벽의 유형과 파괴 전략입니다. 첫 번째, 인식의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의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문화의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네 번째, 감정의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인식의 제약 요인을 파괴해야 됩니다. 먼저 과거나 전례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 가치관이나 자기 신념의 변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찰적 사고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인식의 장벽의 파괴 방안입니다. 문제인식이란 현재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변환시키려는 의지라고 한다면은 고정관념의 파괴와 인식의 변화와 문제인식의 장벽을 파괴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인식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 수집 관리입니다. 먼저 Why, 정보 수집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Who입니다. 정보활동의 주체를 확정합니다. 세 번째는 What입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How입니다. 정보의 수집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섯 번째는 Where입니다. 정보의 소스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How much입니다. 정보의 효용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보관리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숨어있는 정보 찾기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정보가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정보가 호기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숨어있는 정보 찾기가 정보 관리 기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보원 확보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테마 포탈 정보원을 탐색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만의 정보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유능한 정보원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인맥과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보 우선순위 및 정보 구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필요한 정보의 양과 질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소중한 정보를 추려내는 역량을 함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상황에 적합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보의 범위 설정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정보에 대한 1차 카테고리를 통한 구조화가 되어야 2차적인 정보 가공이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단순 정보에도 논리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5장 문제인식을 위한 가이드 5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 정보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단체, 업무상 지인 등을 통틀어서 정보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관을 동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을 경청한 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6장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한 7계명입니다. 첫째, 정보 검색은 스킬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자기 마음에 드는 정보만을 관리하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정보가 폐쇄성과 정보 관리의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일부 정보로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정보의 인과관계, 상호작용성,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보의 소스에 권위를 연기하여 하급자의 정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작은 정보를 기초로 큰 정보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7장 쓸데없는 정보를 버리는 기준 7가지 팁입니다. 첫째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가 관심을 갖지 않는 정보는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브랜드 가치가 없는 정보는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역량을 벗어나는 정보는 버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통기간이 지난 정보는 버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버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득이 되지 않는 정보는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파킴의 꼰대들 30번째 이야기, 성공적인 사업 시책을 위한 문제인식 기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 소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